설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남편 최민식은 퇴근하자마자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아내 선영을 불렀습니다. 이것 좀 봐. 오늘 대박 아이디어 생각했어. 저녁을 준비하던 저는 민식의 들뜬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식은 제 옆에 앉으며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뷔페 레스토랑에서 제사 음식 포장 서비스하는 게 있더라고. 바로 예약했어. 선영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님 생각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죠. 형수가 매년 고생하는데 음식을 사서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 남편은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형하고 형수한테도 오늘 문자했어. 형수가 좋다고 하더라. 요즘 많이들 그런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하고 먼저 통화도 안 하고 그냥 문자로 얘기했어? 아버지하고 상의했지. 매번 얘기할 때마다 거절하시던 아버지가 웬일로 좋다고 하셔서 바로 예약했지. 민식은 아내의 걱정을 가볍게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릇에 요리를 담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형님께 문자를 썼다가 지우기만 반복했습니다. 남편의 판단을 믿어야 할까? 내 오지랖인 걸까? 결국 그냥 핸드폰을 끄고 잠을 청했습니다. 설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 뷔페 음식 픽업을 위한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남편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둡고 한산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직원이 무표정하게 인사하며 포장된 음식을 가리켰습니다. 종류는 많아 보였지만 기독교인인 선영이 봐도 제사상에 올릴 음식과는 거리가 한참 먼 뷔페 음식들이었습니다. 이걸 제사상에 올린다고? 선영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큰 집까지는 40분 거리였습니다. 다른 명절 아침과는 달리 민식은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벽 6시 반 큰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식은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민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형님 집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자신 있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초 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의 하나뿐인 형,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의 표정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굳어 있었고 어두웠습니다. 준호야, 작은 아빠 왔다. 남편 민식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뷔페 음식 봉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아주버니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식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선영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완벽한 전통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손수 부친 전, 색색의 나물들과 과일 등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명절마다 해오던 그대로였습니다. 이건 민식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들고 있던 뷔페 음식 봉지 하나가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선영은 제사상을 바라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 음식들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시동생의 문자에 혼란스러웠을 형님의 마음이 짐작이 갔습니다. 네 형수가 어젯밤에 준비했어. 민준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피로와 무언가 체념한 듯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형님은 어디 계세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제사상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아이 데리고 새벽에 나갔어요.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네. 그 말에 선영은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식은 멍하고 창백한 얼굴로 제사상을 쳐다봤습니다. 형, 나는 형수님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리고 아버지가 늘 형수 걱정에 힘들어 하셨잖아. 형의 침울한 표정을 보자 민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아. 내 마음은 알지. 민준의 말투에는 비난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우리들은 한참을 말없이 제사상 앞에 서서 각각의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작은 쪽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준은 쪽지를 선영에게 건넸습니다. 선영은 받은 쪽지를 읽었습니다. 제사는 제대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형님의 단정한 글씨체였습니다. 이어서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와이프가 짐 싸는 거 봤어. 새벽 4시쯤이었나. 큰 가방에 옷들 넣고 준호 깨워서 데리고 나가더라고. 민식이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아주버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도 모르겠네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뷔페 음식으로 할 거라고 했을 때 아무 말이 없긴 했어. 그런데 갑자기 어제 장을 보더니 밤 늦게까지 제사 음식을 하더라고. 아니, 형은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지. 이 음식은 어쩌라고. 민준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와이프가 그러더라. 20년을 내가 했는데 마지막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어쩌겠어. 그러면서 울더라. 선영은 답답한 마음에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설거지를 마친 큰 냄비, 프라이팬, 도마, 칼, 그릇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형님이 얼마나 많은 음식을 하루 사이에 만드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문자로 전했을 때 알겠다고 해서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민식의 말에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나 나나 생각이 짧았던 거지. 와이프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했으니. 오전 8시였습니다.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온 시아버님이었습니다. 나왔다. 문이 열리자 시아버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시아버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시아버님이 제사상을 보시고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사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디에서 사온 제사 음식인지 큰 며느리가 차린 것과 똑같이 잘 차렸구나. 아버님 얼굴에 잠시 흡족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근데 큰 며느리는 어디 있나? 준호도 안 보이네. 잠깐 외출했습니다. 이 시간에? 시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봉지 속 뷔페 음식들을 발견했습니다. 저건 또 뭔가? 민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사상에 놓인 음식은 뷔페 음식이 아니고 형수가 한 거예요. 너 형수한테 말 안 했나?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문자 보냈을 때 형수가 괜찮다고 답했어요. 민식은 핸드폰을 켜더니 형수와 주고받은 문자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게야. 시아버님은 문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창밖을 보며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준호 애미가 나간 건가? 그 말에 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애써 고생해서 지켜온 걸 우리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렸구나.
아버지, 저는요. 둘째, 너가 좋은 뜻이었다는 거 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리 간단하지가 않은 거야. 시아버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지 않겠나?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거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